그동안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 피터 린치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운용을 하면서 전설적인 성과를 기록한 미국의 대표적인 액티브 펀드예요. 연평균 수익률이 약 29% 나왔어요. S&P 500 연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이죠. 29%.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 없이 13년 연속 플러스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피터 린치는 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나 이 폭락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싸고 좋은 기업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전략을 고수한 것입니다. 실제로 13년 동안 폭락이 왜 없었겠어요? 9번의 폭락장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종목의 수를 보면 무려 15,0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15,000개, 1,500개도 아니고. 그 중에 3분의 1은 직접 방문해서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폭넓은 분산을 통해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 이 피터 린치의 책을 읽어보면 실수한 거, 잘못 계산한 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마이너스 난 거, 상장 폐지된 거 많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14년 동안 마젤란 펀드, 역사적인 세계적인 마젤란 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내가 종목 선택을 잘못한 거, 그 이유 이런 거를 쓴다 그러면 노트 몇 권이 된다고 책에도 그렇게 본인이 밝혔어요. 그러니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어떻게 10종목, 20종목 찍는 대로 모두 성공합니까?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던 펀드라면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 투자자들 돈 많이 벌었겠네. 그런데 그 반대로 반 이상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낸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반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니 말이죠. 왜겠습니까? 이유가 시장이 하락하면 무서워서 팔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시장이 회복이 되면 한참을 기다렸다가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를 했으니 결론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데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를 보면 이런 행태로 투자 생활을 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동안 모았던 거 무서워서 막 팔아버려요. 그리고 바닥을 잡아요? 바닥 못 잡죠. 공포가 제일 심할 텐데 어떻게 용감하게 그 바닥을 잡아서 매수합니까? 바닥을 잡아도 매수를 못해요. 공포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락장을 경험을 해볼수록 그걸 느껴요. 그렇게 연 29% 수익인데 지금은 1920년부터 최근 5년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한 8%에서 10%, 그러니 S&P 500도 못 따라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 시절에 이 마젤란 펀드는 연평균 약 29%라는 경이적인 수익률로 투자업계의 전설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군지 다, 제가 이 책 많이 얘기했죠. 뱅가드 그 회장, 그 사람의 그 책과 함께 말이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그래서 전설로 떠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왜 떠났냐? 가족을 등한시했거든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합니까? 남자들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가정에 집에 등한시하게 돼요. 고의적인 게 아니죠. 그만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집에는 잠자러 들어오는 거예요. 또 밥 한 끼 또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일에 미쳐서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또 집에 부인들은 또 그거를 또 이해 못하는 부인들이 또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해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남편이 또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40대에 책에다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정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가정을 지키겠다고, 또 이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갖겠다고 해서 전설로 떠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인덱스 펀드와 ETF가 부상되죠. 지금은 ETF의 세상이에요. 그때는 아니잖아요. 과거만큼의 초과 수익률은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대형주 중심의 대표 장기 펀드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순자산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25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뭐 엄청나죠. 25조. 그러나 VOO, SPY, S&P 500 ETF죠. 얼마예요? 900조가 넘어가는데. 그렇죠? 또 나스닥 100, QQQ도 400조가 넘어가잖아요. 삼성전자의 300조 대보다 훨씬 높잖아요. 다 유명한 ETF는 미국이면 몇백 조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조 이하다 그러면 아주 작은 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25조? 그러면은 레버리지, TQQQ라든지 뭐 이런 시가총액 기준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펀드에 투자를 하고 아무리 안정적인 S&P 500,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장기 투자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막 무서워서 막 팔아버리고 또 주가가 오르면 뒤늦게 또 따라서 사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항상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회복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주가가 앞으로 또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전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것이죠. 지수들도 과거 10년, 20년 전의 지수 보세요. 정말 형편없죠? 지금 6천의 S&P 500이 과거에는 뭐 3천, 2천, 1000, 뭐 700, 600 이랬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심은 주식 투자에서 정말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기다림.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그것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투자 그것은 희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다림이야말로 주식 투자를 크게 돕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요. 이 조바심,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돈 벌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오래 김치 오래된 거 묵은지라 그러죠. 그 오래 기다려야 돼요. 주식 투자는. 제가 기본 5년 말씀드리잖아요. 적어도 기본 5년은 투자해야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2020년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 초부터 지금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이 복리의 힘을 느끼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또 그분들은 지금 대부분 평균 100%, 평균 2배 수익을 올리고 계세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매수했다면 100%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꺼번에 거치식으로 매수를 했었어야 100%가 넘는 지금 130%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한꺼번에 산 게 아니라 계속 작년에도 샀고 2년 전에도 샀고 그렇기 때문에 100%가 안 될 뿐입니다.